자, 계속 해보자. 수삼각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피타고라스의 점이라고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려놓고요.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한 변의 길이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면 이 변과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값이 다 같을 거고요. 이 변의 길이값을 구해볼 건데 이 길이값을 보통은 한 변의 길이를 보통 A라고 많이 놓으니까 이게 A고 이게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길이값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L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겠죠. 맞니? 그러면 이 녀석은 2A 제곱이 될 거고 L 값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루트 2A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 그러면 얘네를 싹 집어서 얘를 루트 2A로 바꾸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걷으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얘가 45도가 될 거란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나왔어? 45도짜리 삼각형을 그리면 정확하게 말하면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변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는 루트 2A고 여기는 A고 A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학생 뭐다 잠깐만요. 자, 계속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45도짜리면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정삼각형으로 가볼게요. 정삼각형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정삼각형의 모든 한 변의 길이값은 다 같을 거고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될 거라서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이 된 분을 하시죠. 됐니? 한 변의 길 요거는 여기서처럼 A라고 놓으면 문제 풀기가 좀 복잡해지고요. 요 부분을 A라고 놓으면 요 부분도 A가 되겠지? 요거는 2A가 되려나? 맞니? 그럼 여기가 2A, 여기가 A. 그러면 요 빨간색 요 부분의 길이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높이니까 이제 H라고 얘기를 해서 이 계산을 해볼 건데 이 H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원래는 여기는 A의 제곱을 더하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 2A라고 하는 녀석에서 A 제곱을 빼게 되면 H의 제곱이 되셔야겠지? 그러면 H 값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거냐면 루트 3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 녀석에서 두 가지 그림을 배우십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누워있는 애죠. 이렇게 누워있으면 뭘 할 수 있냐? 요 각도 여기가 30도짜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30도가 됐을 때 이 길이 값은 2A라 얘기했을 때 요 밑변의 길이가 루트 3A가 될 것이고 요 높이 값이 A가 되실 거예요. 됐니? 자, 두 번째는 얘를 잘 세워서 그려요. 잘 세워서 그리면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2A가 되실 거고 여기가 루트 3A가 될 겁니다.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네는 이걸 뭘 배우시냐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두고 자 30도일 때 얘네 어떻게 될 거냐 이 그림 보시면 되겠죠? 2A분의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값은 2분의 1 나올 거고요. 맞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인데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겠죠?
이해돼요? 자, 45도로 가시면 이 그림이니까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겠죠? 얘도 보면 2분의 루트 2겠지? 어차피 똑같잖아, 길이비. 탄젠트 값은 1이시죠? 60도로 가시면 이 그림이니까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1, 얘는 루트 3의 값을 갖습니다. 알겠어요? 원래 중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얘랑 똑같죠? 보니까 얘랑 똑같고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여기에다 여기를 곱해. 얘랑 둘이 곱하면 루트 3분의 루트 3에다 루트 3을 곱했으니까 3분의 3 되겠지? 1 되죠? 이런 관계를 우리 역수 관계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인 A 값하고요, 사실은 코사인의 90-A 값이 같아요. 됐습니까? 코사인 A라고 하는 녀석과 같은 이유에서 사인 90-A 값이 같습니다. 됐죠? 탄젠트는 조금 복잡한데 탄젠트 A라고 하는 녀석하고 탄젠트 90-A의 값이 역수관계성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 볼 거라 우리 개념 확인 문제 1, 2, 3번 있죠? 요거를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똑같이 일단 시작하시죠. 보러 다녀야지. 시작 문제. 자, 연결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인, 삼각비가 뭔지 배우셨고 삼각비가 뭔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성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문제풀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특수한 경우에 할 것 같은데 못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예각의 삼각비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30도, 45도 이런 거에 딱 국한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 15도 아니면 12도, 1도 이런 애들의 값을 구할 수 없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4분원을 그려요. 자, 4분원이라 하면은 이제 원의 4분의 1짜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 4분원은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가 원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혁찬아 원점 묘야 뭐야? 생각해본 적 없어? 너네 원의 중심에도 5 써있다? 그치? 근데 원 문제 보면 원의 중심에도 대부분 5 써있어. 내신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원에 관한 문항들은 다 5가 써있어. 5랑 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좌표 평면상에다 저 원점도 다 5라고 써있어요. 혹시 왜일까요? 아시는 분 없는 거야? 슬프네. 오리진의 첫 글자를 따서 그래요.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숫자가 시작되는 기원을 0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양수와 음수를 판단할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다 작다로 판단을 하시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새끼들은 이제 야 0보다 큰 녀석, 0보다 작은 녀석을 하다 보니까 0이 기준점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게 숫자의 기원으로 봅니다. 원에서는 사실은 이걸 기원으로, 원의 중심을 기원으로 보는 거는 원의 정의 자체가 한 점에서부터 같은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서 이렇게 원을 만들거든요. 이게 원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건 약간 썰이었고요. 어쨌든 이 녀석 반지름 일자리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너네가 그리고 싶은 아무 각도나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이 녀석을 이 각도의 값을 세타라고 얘기하죠.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요 점이 이 직선이 닿는 요 부분에 대해서 밑에다 수선을 하나 내릴 거고요. 여기 AB. 여기서 수선을 여기에 접선을 하나 내리게 될 텐데 이 녀석을 AG. 사실 보통 CD라고 써있는데 그냥 CD로 합시다. 아예 그냥 여기다 D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인 값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빗변분의 높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보면 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높이 값이니까 5a분의 ab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5c분의 cd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근데 우리가 이게 반지름 일자리 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5에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까지 즉 A까지의 거리는 어차피 1이란 말이죠. 맞지? 그러면 1로 AB를 나눈 거니까 AB의 길이 자체가 사인 길이랑 똑같은 거, 사인 세타의 값하고 똑같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저 AB의 길이를 구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완전히 사인 값이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굉장히 근사한 값이 나오겠지. 비슷한 값이. 이해돼요? 자, 같은 방식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뒷변분의 윗변이니까 5a분의 c, 5b를 쓰던가 5c분의 5d를 쓰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5a가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b 길이 자체를 우리는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근데 탄젠트 세타를 볼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자, 탄젠트 세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5b분의 5a로 얘기를 하게 되면 AB로 얘기를 하게 되면 5a도 1이 아니고 AB도 1이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을 뭐로 얘기를 하냐면 5d분의 CD로 얘기를 하면 5D가 1인 거죠. 그러면 CD 길이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의 값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 됩니까? 자, 이러다 보니 이 녀석의 각도를 겁나 작게 줄여요. 겁나 작게 줄여. 이렇게 줄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겠네? 선이? 그럼 여기서부터 더 줄여서 아예 이 녀석을 A점을 D로 보내버리면 원점이 여기 있는 4분원의 가로선에 붙여버리면 각도가 0이 되시겠지. 그럼 사인 정도는 얼마일까? 네, 0이죠. 얘가 여기 붙었으니까 AB 길이 자체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코사인은요? 얘가 여기 가서 붙으니까 B가 계속 늘어나서 결국 B도 뒤에 붙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O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아질 거니까 이 값은 1이 될 거란 말이야. 또 다른 방식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뭐였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얘가 0이면 밑에 게 분명히 1이 되셔야 돼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탄젠트 영도는 당연히
0일 거야. CD 기준도 사라지겠죠? 됐어? 그럼 또 이제 사인 90도는요. 그러면 얘가 계속 커져서 1로 가시면 결국은 A점이 여기에 붙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A점이 여기 붙으면 B점도 여기서 붙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 값하고 이 세로의 길이 값하고 A부터 B까지 길이가 같아지겠죠? 저 세로의 길이는 1인데 사인 90도는 그래서 1이 대신하는 거고 코사인 90도는 결국은 밑변이 쭉 가서 B가 여기서 붙는다고 했으니까 밑변이 없어지는 거니까 0이 되실 거고 탄젠트 90도는 좀 다른 얘기야. 지금 우리는 이 탄젠트의 90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뒤에서부터 뭐 했냐면 접선을 그렸죠. 이 접선은 여기 있는 요 선분하고 요 직선하고 평행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쭉 펴서 올려버리면 빗변이 결국 여기 붙어버리면 얘는 계속 어떻게 돼? 이 선분과 평행해지지. 그러면 값이 없죠. 무한히 커질 거니까 길이값이 정해지지 않고.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없다라고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다시 또 거기에 있는 1-5에 있는 문제를 잠깐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잠깐 예체점만 해주고 다시 설명 좀 더 할게요. 원래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 여기서 자,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더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영도부터 써볼 거예요. 0을 쓰시면 얘가 0, 얘가 1, 얘가 0이 되신다고 했고 이 다음 각도는 30도짜리 아까 배우셨죠? 그치? 30도짜리는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리라고 했었고 비율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2대 1대 루트 3 그치? 그래서 사인 값은 2분의 1,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값은 3분의 루트 3이었죠. 자, 45도짜리면 1 루트 2짜리 그치?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 얘도 2분의 루트 2 얘는 1 160도짜리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살짝 원래 돌려 그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실 거고 이 1 루트 3짜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값이 2분의 1 탄젠트 값이 루트 3 90도가 되면 얘는 1, 얘는 0, 얘는 사실 구할 수 없다. 요즘에는 TV에 걔를 해체했나? 잘 모르겠는데 인피니티인가? 라는 그룹 있죠. 지금은 안 나오지 너무 오래됐지 얘네들. 원래 무한히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무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메비우스의 띠고 메비우스 띠 본 적 있지 않나? 초등학교 때 보통 가르치잖아. 안과 밖에 없는 띠. 본 적이 없어요? 띠 하나를 반만 꼬아서 붙여요. 그러면 안팎이 없어져. 띠 자체에.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이 간격 없어지죠. 한 점에서 시작해서 오면 반대쪽 점, 반대편 점으로 계속 돌면서 결국은 한 번에 바깥쪽 안쪽이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다운해요. 메비우스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무한히 큰 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 자, 이 기준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상태니까 자 0에서부터 45 사이가 되잖아요. 45에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똑같죠. 그 전에 코사인이 크잖아. 0에서 45 사이에는 코사인 값이
사인 값보다 크고요. 탄젠트는 1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이 1보다 작고요. 45도와 90도 사이가 되면 사인 값과 코사인 세타 중에서 사인 세타가 크죠? 됐어? 탄젠트 세타하고 1 중에서 탄젠트 세타가 커지는 거고요. 알겠어요? 이 내용까지 원래 설명을 해야 됐었는데 아까 조금 저기 누가 해가지고 채점해주는 그랬고 여기까지가 원래 정확하게 이미 얘를 삼각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에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는 노가다로 우리가 만약에 12도짜리 삼각비가 필요하면 여기다 12도를 그려서 볼 거냐?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1짜리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1cm짜리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1m짜리 그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1m짜리 그리면은 이만한 원을 그려야 되는데 7번을 채울만한 원을? 불가능하겠죠. 이거 언제 이 지랄 떨고 있어. 그래서 이걸 누군가 계산을 해놨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삼각 푸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사인 값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문제 풀 때 이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렇죠? 갖다 쓰시면 되는데 별거 없죠? 코사인하고 옆에 89도 하면 그게 코사인 89도 값이에요. 아주 간단하지? 다만 이 삼각표에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너희들한테 설명했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탄젠트 A에 대한 얘기 했었지. 코사인 A분의 사인 A 값이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의 합은 1이다. 이거 말고 하나 더 가르친 게 있었는데 사인 값하고 코사인 90-A 값이 같은 거다. 코사인 A의 값하고 사인 90-A 값도 같은 거다. 탄젠트 A 값하고 탄젠트 90-A 값도 같은 거다. 이 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52도 값이 그 표에 52도 값만 나와 있으면 38도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인 52도가 코사인 38도랑 같을 거니까. 코사인 52도가 사인 38도랑 같을 거잖아. 다만 이 새끼는 좀 계산하기 힘들어요. 탄젠트 52도가 탄젠트 38도분의 1하고 같긴 할 텐데 계산하려면 더럽겠죠. 소수의 계산하셔야 되니까. 이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에 한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52도 값이 나오면 38도 값이 아니면 72도 값이 나오면 18도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해됐습니까? 끝이에요. 이걸로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끝난 거고 이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너희들한테 개념적인 문제를 풀라고 하고 나서는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내가 피타고라스 문제를 풀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는 정수로 딱 떨어지는 것만 났죠. 근데 이제 여기 삼각비에서부터 뭐 나오냐면 너희들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지금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정사면체 아시죠? 됐니? 정사면체 이렇게 그려. 이변과 이변의 중점을 잡아. 그리고 여기다 선을 내려.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이렇게 내려. 사실은 뭐 이제 여기는 원래 안 보이는 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그치? 요 각도가 x야. 여기가 세타야. 자, 여기서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 탄젠트 세타 값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앞에 문제에도 이런 문제 있어. 비슷한 거. 이것까지는 이 정도까지 복잡하진 않지만 앞에 있는 문제 보면 이런 문제 있을 거야. 정육면체 문제.
정육면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요 선분을 이렇게 연결해놨어. 그 다음에 이 선분을 이렇게 연결해. 그럼 밖에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생기겠죠. 요것도가 세타인데 이 세타에서 사인 값을 구하라, 특수 사인 값을 구하라, 탄젠트 값을 구하라 이게 나와 있을 거야. 이 문제가. 근데 이런 걸 너희들은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 입체 도형일 피타고라스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요거의 관계성에 대한 거를 일단 너네 요 확인 문제 풀고 나서 다 정리한 다음에 설명을 따로 좀 더 할게요. 오늘은. 일단 보기 문제부터 풀어주세요. 이제 삼각비 얘기는 잠깐 적어주고 시간 안 주셔도 돼요.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완전 피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에서의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면 도형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두 가지 그림을 다시 설명을 했었죠. 특수삼각비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45도짜리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 이제 무조건. 자, 45도짜리는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도짜리 의 경우에는 2대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요거는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치?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입체 도형에서의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죠. 아이고, 흰색이고. 자, 이 변의 길이가 이제 A고, 이 변의 길이가 B고, 이 녀석의 관계성은 여기가 이제 90도인 애들,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인 애들, 이런 애들을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치? 입체적이니까 이제 밑변만 그려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요 길이 값을 구하는 거죠. 요 길이 값.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우리가 FH라고 하는 녀석, 아니 여기 좀 그려놓을까? 난 헷갈리니까. 여기 C점에다 연결한 이 선들만 지금 안 그려놨어. 나중에 그릴게. 자, 요 FH의 길이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의 제곱을 했을 때의 값이 FG의 제곱과 GH의 제곱의 합의 형태를 띌 거라서 이 녀석을 이제 떼버리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돼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FH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길이값을 우리가 C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보내볼게요. 그러면 얘지 닫아볼까? 이건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겠죠? 됐지? 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 FD의 길이값은 FH의
제곱 더하기 DH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면 될 건데 FH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들만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의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 다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혜인이라고 했나? 할 수 있겠어? 자, 다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많이 단순화되어 있는 정육면체에서 바라보면요. 요 변의 길이값이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정육면체니까 어차피 변의 길이가 다 같을 거야. 다 A라고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걸 다 A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A제곱 더하기 A제곱, 여기 대신에 여기 B 대신에 A가 써 있으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요 선분의 길이값이 루트 2A가 되겠죠?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아이니까 결국 이 녀석의 제곱에다 A제곱을 한 번 더 더할 거니까 얘는 루트 3A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들 다 구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정사면체로 가볼까요? 원래는 이제 뭐 사각뿔, 정사각뿔, 직각사각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사각뿔부터 하죠. 자, 원래 여기 이제 선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안에 그림을 그릴 거라서 빼놨어요. 요 길이값이 A, 이 길이값이 B면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선을 그리면 에이, 너무 어긋났다. 요 길이값은 뭐가 될 거냐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겁니다. 됐어? 보통 일반적인 직사각뿔의 경우에는 요 모선의 길이값, 요 모선의 길이값들 다 같다라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C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녀석에서 녀석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는 반으로 쪼개질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를 H,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DH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2분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만약에 AH의 값을 구하셔야 여기 각도를 줬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을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 AH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AD의 길이의 제곱에서 DH의 길이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가 될 것이냐, 루트 안에 C의 제곱에서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뺄 것이다. 이 뜻을 갖는다. 됐어? 계산할 수 있겠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정사면체 카닝 그렇죠. 여기다 밀고 여기다 그릴게요. 정사면체는 사실 좀 그림이 복잡해서 아이고 좀 이따 그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그린 녀석을 사실 지워놓은 상태고요. 됐니? 여기 봐. 자, 첫 번째 우리는 뭐 할 거냐? BC에다가 뒤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여기가 직 끼워가도록. 됐니? 이 녀석 이름을 M점이라고 적을게요. 자, DM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하면 원칙은 DC의 제곱에서 CM의 제곱을 빼야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a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30도짜리거든요.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반으로 쪼개서 루트 3을 곱해주면 얘가 나오셔야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거기다 루트 3배.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A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릴 거예요. 수선. 이 이름은 H. 자, 문제는 저 H점이 정신 차려봐. 고정차니까? 맞지? 그렇잖아. 정신 차려. 저 H점이 저 삼각형 DBC의 무게중심입니다. 왜일까? 아시는 분? 이름들을 좀 외우셔야 되니. 다 했어? 잠깐만. 저게 왜 무게중심인지 고민 좀 해봐. 자, 요 그림까지 지금 예술하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2분의 루트 3a가 될 건데 이게 왜 무게중심이 되시냐면 A점을 맨 위에서 바라보고 그림을 그린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정사각형이 여기가 이제 D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점의 위치는 어디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A점을 정수직형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A부터 D까지 길이와 A부터 B까지 길이와 A부터 C까지 길이가 모두 다 같을 수밖에 없죠. 봤어요?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이 A점은 사실 이걸 평면적으로 보면 외심이 됩니다. A점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으니까. 이게 돼요? 그럼 얘가 외심이면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다 일치하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저 DH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 3분의 2의 DM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의 2가 돼요. 됐니? 당연히 MH의 길이 값은 이 녀석의 절반 길이를 가고 있는 녀석이니까 6분의 루트 3의 2가 되겠죠. 그럼 너희들이 문제에서 만약에 요 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x 세타 값을 준 다음에 여기 코사인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MD의 길이는 AM의 길이는 DM의 길이랑 어차피 똑같은 새끼일 거니까 이 길이 알고 있고 MH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구하시면 되겠지. 코사인 값은. 근데 이제 사인 값을 구하려면 AH의 길이를 다시 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닫아볼까 이제? 그러면 A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AH의 길이 값은 AD의 길이 값을 제곱해서 DH의 길이 값의 제곱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A의 제곱에서 이 녀석의 제곱을 뺄 건데 9분의 3A 제곱이라서 3분의 1 A 제곱이 돼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3분의 루트 6A로 정리가 되죠. 루트 3분의 루트 2A이기 때문에 루트 3, 루트 3 위아래고 보면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A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길이값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세타를 주든지 여기다 세타 프라임을 주든지 우리는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다 계산이 가능하시죠? 됐지?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타고라스 너희들한테 해줄 얘기고 두 가지만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딱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지 않고 그냥 정수에 대한 것만 배우시는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옛날 방식의 피타고라스를 다 배웠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었잖아요. 정삼각형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2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2분의 1A면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루트 3A가 된다고 했지? 됐니?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A 값에다가 높이 값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은 앞으로 외우십니다.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에요. A 곱하기 2분의 루트 3A 곱하기 2분의 1 할 거라서.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 녀석의 만약에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4분의 루트 3A 제곱 곱하기 높이 3분의 루트 6A거든요. 됐니? 계산하면 12분의 루트 2A 세제곱 나옵니다. 알겠어요? 중학교 생활을 할 땐 솔직히 말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문제집에 가끔 한두 문제 나올 텐데 손으로 하나하나 계산해도 상관없어. 근데 고등학교 문제에서 이거 손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망해요. 100% 망합니다. 시간이 없어. 그렇게 내가 여유롭게 계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학교에서 주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식들은 좀 외워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숙제하고 하는 것들을 볼 거고 스텝 2 문제 다 풀으려고 할 텐데 2단계 문제 다 풀려고 할 텐데 그 전에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이름도 안 알려주고 수업 중이지. 선생님 이름은 이용자라고 합니다. 어이예요. 특이하게. 네, 보통은 제자는 I자를 쓰죠. 네, 선생님 좀 특이한 번호를 이름을 쓰고 있고요. 연락처는 010-8921-8007이고요. 학원 상담실에 가면 내 명함도 꽂혀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어 사실은. 그래서 여기로 연락하시면 되고
내가 너희들 반을 맡았으니까 너희들 단톡방을 팔 거예요. 그래서 공지나 이런 것들은 따로 다 글로 보내드릴 거고 오늘 찍은 영상도 학생이 하나 결석을 하게 되면 각각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립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보실 필요가 있으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내용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지금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대체 여기 있구나. 스텝2에 보면 주제 문제에서 왼쪽 문제 있죠? 오른쪽 문제 말고 왼쪽 문제만 쭉 해주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중간중간 보러 다닐게.